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병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자겠는데요. 아침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또 관심이 쏠려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반등과 오늘 우리 시장의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외국 쪽에서 수급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장 분석 그리고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그런 특집 방송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까지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뤄지면서 일단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훈 대표님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특집 내용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특집 내용 함께 이어갈 텐데요. 특집 내용인 만큼 바로 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대표님도 꾸준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최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의 시간 벌기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한국이 노력할 건 해봐야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는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공동선언문 전문을 쫙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남북이 만났는데 냉정하게 말한다면 북한은 독립 변수고요. 한국은 종속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정한 평화가 오느냐, 정말 전쟁이 없어지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실행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고,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했고,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할 일은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을 본다면 결국 좀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1대 7,500만 명의 대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무슨 얘기냐? 현재 북한 정권은 김정은 하나만을 위한 정권이잖아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엔에서조차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의 어떤 일종의 왕조라고 봐야죠. 그래서 왜 7,500만 명이냐? 한국이 5천만 명, 북한이 한 2,500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면 7,500만 명이 행복한데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의미 있었다. 그리고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신 소회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정용 대표님의 오늘의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또 분석 사항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남북 긴장 완화는 이제 향후 시장에도 큰 영향과 좀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정상회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긍정적인 요인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요인인지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관련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뭐 장기 또는 초장기 차원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뭐 길게 봤을 때, 아주 길게 봤을 때 통일한국은 저도 좋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통일에 따른 어떤 혼란기 또 어떤 자금 충당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건 좋아요. 다만 이제 부정적 요인이 뭐냐? 중소형주 쏠림 현상과 미국과 한국의 투자 하락은 이게 좀 이제 걸림돌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현재 그 대형주, 우량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돈은 현재 중소형들한테 이전되고 대형주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현재 제가 볼 때 투자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일단 고점에서 많이 밀린 상태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개인이 7조 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어요. 주식 투자를 최소 5년, 길면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데 상승 추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이 선방하고 올라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뭐 중소형주 테마들이 그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좀 아쉽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다시 거래되면서 어떤 주가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전기전자는 약한 상태라는 거를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여기 있어요. 고점이 여기였었죠. 정확하게 30일부터 오늘까지 개인들이 7조 매수했습니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원래 19일이 이제 반등 고점이 가능성이 있다 싶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너무 약해갖고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 근데 역시나 재료가 반영되면서 이제 이틀 동안 올라가셨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 다 교차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리는데요. 일단 뭐 어찌됐든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 상승과 주식시장에 대한 미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일단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중소형주 쏠림 현상 대형주 약세로 지수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최근 상황에 맞물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3일에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될 때 그때 현재 부근까지 끌어올렸던 수급에 대해서 개인 쪽에서도 꽤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또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좀 여쭤봤다면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남북 관련주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외에도 또 포함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단기적 호재 업종은 역시 이제 건설과 비금속 광물입니다. 물론 철도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왜 제가 건설하고 비금속을 얘기했냐면 펀더멘탈이 충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저평가돼 있어요. 철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평가 종목이 많고요. 중소형주들 위주로 돼 있다. 좀 잡주가 좀 많죠. 근데 왜 건설과 비금속이냐? 이건 일단 대다수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 충실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뭐 이 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금속은 하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이제 레미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데 일단 앞으로 나오는 어떤 북한의 그 여러 가지 태도, 뭐 실행 여부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남북 경협주들 변동세 컸을 때도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던 업종입니다. 건설과 비금속 광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은 추세는 대형주와 단기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판문점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남북은 동해와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이런 현대화를 좀 명문화했는데 앞서서 또 대표님이 살짝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도 관련 업종들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철도 관련주들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화됐고 또 사실은 철도는 뭐 그 일반 도로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죠. 뭐 여객수송보다는 물자수송에 더 이제 그 필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철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약간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시면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역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북한 비핵화 실전 여부에 따라서 핵심 업종의 상승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건설이나 비금속 그리고 뭐 철도 테마까지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업종은 건설과 비금속 광물 전 여전히 이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은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철도 관련주들은 중소형주들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잡주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우량주에서 저평가 됐던 건설과 비금속 광물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추세 매매는 대형주 위주로 하시고 단기 매매는 중소형주가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업종과 종목이 아니라 역시 북한의 비핵화 여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업종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건설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이어지는 철도 관련 종목들과 업종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긍정적인 효과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강조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비핵화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도 상호 노력하겠다고 명문화는 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비핵화 불이행 시 주목해볼 업종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당연히 하락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그 긴장감이 조성되면 뭐 방위산업주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빅텍, 스페코, HRS, 퍼스텍, 뭐 하나테크인 정도인데요. 사실은 뭐 우량주 중에서도 또 많이 있어요. 뭐 두산인프라코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풍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 정도가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명문화돼 있다고 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뭐 모든 게 미지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과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진행되는 사항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핵화에 대해서 일단 불이행 시에는 여전히 방위산업주들로 또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불거져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일단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97%가 재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언제쯤 이런 개성공단에 입주할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가동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97%라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네요. 전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식으로 말하면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저위험 저수익을 노린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어떤 기업은 개성공단에 들어갔어요. 어떤 기업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일단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다만 어떤 위험 요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일단 어떤 인건비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들어가겠다. 이런 기업이 들어갔고요. 또 반대로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우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어 해서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들어갔던 기업들은 당연히 강렬하게 원하겠죠. 그리고 저도 뭐 국가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금년에는 50% 이하다 보고 있어요. 본년에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가 가능하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게 지금 메인 게임이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일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비핵화를 뭐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이거를 얘기해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뭐 그런 일정 다 감안하고 그런다고 보면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 이것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대형 호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성공단 관련주만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여전히 미주시이긴 한데 당장 빨리 이제 실행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년은 50% 이하로 좀 가능성을 보시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신데요. 뭐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일단 좀 메인 이벤트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또 점치고 있으신 만큼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좀 한 달 정도가 남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호재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한 시점인데, 저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시기가 엇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률이 훈풍 지속 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뭐 결정되지는 않았잖아요.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게 결정되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는 역시 뭐냐? 아무리 훈풍이 닥쳐도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한국 시장의 수급이 안 좋으면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정이 확정되는 거죠. 장소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시기. 근데 그게 안 되고 지연된다 그러면 좀 불안하겠죠.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은 뭐 높진 않겠지만 트럼프가 트위터로 좀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이러면 또 시장이 악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건 뭐냐. 결국 한국과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가지 않으면 결국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기와 일정 그리고 장소도 아직 좀 불명확한 시점입니다. 일단 서로의 보안상의 이유로도 아직 좀 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시장 전략들 다시 한번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일단 그에 따른 시장 전략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짜가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물은 북한 호재 중에서 이제 핵심 업종과 핵심 테마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중장기로 뭐 주도 업종을 고르고 그럴 시점이 아닙니다. 이미 전기전자 무너졌고, 웬만한 업종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생 쪽에서는, 확률상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하방,
단타는 상방. 이걸 반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물 쪽에서는 북한 호재의 핵심 업종과 핵심 테마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파생시장 쪽에선 추세는 하방과 단타 상방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이벤트가 또 지나갔고 앞으로가 더욱더 또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분들께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시라는 좋은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남은 최대 쟁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짧은 기간에 또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이제 아직까지 절충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거에 단계적으로 비핵화 실행을 하는데 그에 맞게 뭔가 보상을 달라 이거고 미국은 무조건 7단계의 완벽한 비핵화를 하자.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노력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봤자 종속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현재 협상하는 일종의 독립 변수거든요. 근데 한국은 역할은 사실상 크진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유든 이게 무슨 북한 관련 호재 때문에 가든 시장 자체가 가든 상승한다 그러면 적극 가담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항상 대폭락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의 거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7조 원 순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던졌다고요. 일단 북한 변수하고 관계없이 시장은 지금 수급상으로 완벽한 하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북한 변수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관련 테마주들은 좀 들쭉날쭉거릴 겁니다. 근데 지수가 그렇게 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 변수가 이게 어떤 악재로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 딴 거 필요 없고요. 코스피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어쨌든 2,500선 넘어갔다 다시 밀리고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2,550, 2,600 이 수준으로 툭툭 간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변수도 많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북한 변수를 배제했을 때 수급은 안 좋다는 거죠. 수급 호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냐면은 아무리 북한 변수가 좋다고 한들 전고점을 넘어간다거나 또 넘어가서 계속 간다거나 이러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번에 북한 변수가 아무리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급락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 시작은 이렇게 좋게 시작이 됐지만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나 확인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북한 변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결과론적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의 안착 시에는 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또 대표님의 시황 분석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케어제드 매수가 85,4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케어제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9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85,4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죠. 상승 추세형의 종목을 21선 아래나 60선 위에서 하신 거예요. 딱 좋았어요. 근데 아쉽다면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한 거죠. 뭐 지금도 물론 평가이긴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형성되면 최소한 반은 던져야 돼요. 뭐 꼭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음봉이 그러니까 전일 종가를 이탈하면서 이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장대 음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날 보시면 어때요? 음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구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 위에 구간까지는 음봉이 나와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참아도 되는데 일단 여기가 깨지면 전일 종가가 이탈되는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절반은 던져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여름에 봉추 선생이 정말 몇 번에 걸쳐서 추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과도한 고평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미보자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일단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10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서하늘 매수가 2,450원에 비중 30%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서하는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2,4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서한 같은 경우 2,45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종가와 거의 좀 유사한 흐름인데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즉시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는데요. 약간 늦으셨어요. 약간 늦었다.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적정 주가 대비로는 뭐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근데 추세가 조금 뭐랄까요, 좀 제한적이다.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 현재가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전략을 짜드리냐면 직전에 이렇게 고점을 기록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주식 쪽만 하신 분들은 알죠. 매물대가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뭐 어떤 그 매수가 유입된다든가 어떤 그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저걸 뚫어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받을 때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뭡니까? 상승이잖아요. 61선이 현재 위에 있으니까 그럴 때 이번에 이제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뭐 21선 아래, 61선 위, 아니면 121선 아래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돈을 잃으면 안 돼. 나는 정말 종목 찾기 어려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121선 이탈되는 가격까지 기다려라. 그런 종목만 찾아라. 그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나는 종목 찾는 능력도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돼. 그럼 간단해요. 추세는 분명히 상승입니다. 추세에 대한 기준은 61선이 120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선 아래에서 매수할 때, 61선 위에서 할 때, 120선 아래일 때 구체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솔직히 다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120선 아래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찾으면 나와요. 꽤 많아요. 그럼 그것만 들어가도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뭐 여기서 들어가면 최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쯤 들어간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보단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제가 언젠가 텍스트화 시켜서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 분들은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기법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신 손절 기준이 있어요. 손절은 뭐냐? 예를 들어서 127선 아래인데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직전 저점을 이탈한 가격에서 매수한다. 그럼 손절가 5%만 봐야 돼요. 왜? 예측 매매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이 동그라미 구간은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을 이탈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는 10% 손절입니다. 손절의 기준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는 가격이 한 대충 이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이걸 무조건 5%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 동그라미 구간 여기서는 어느 정도냐? 10% 손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반드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기법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한 같은 경우에는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고요. 이렇게 각 종목별로 상담을 도와주시면서 그에 맞는 팁으로 이 추세,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일 때 접근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으로 귀환했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북으로 다시 귀환을 하고 이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의 정상회담이 일정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60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넥스트비티를 매수가 2,725원에 비중 5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넥스트비티 오늘장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35% 상승한 3,0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넥스트비티도 2,725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부근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에서 매도하시고요. 좀 과도한 욕심이 있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50% 정도 평가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수는 좀 늦게 하고 매도는 너무 또 늦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늦게가 아니라 높게 하죠. 그러니까 매수는 높게 하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거는 여기에요. 뭐 여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위험했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추격 매수한 거거든요. 오른쪽 동그라미는 그나마 이거는 확인 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받았다 간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매수 가격이라도 과정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는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가는 거 보고 잡았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50% 나왔는데 계속 지고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50%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플러스 30% 정도까지 밀리면 일단은 절반은 던지셔야 되는데 지금 10%도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형태처럼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맞죠? 61선이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입니다. 크로스가 돼갖고 상승 추세가 됐는데 뭐라 그랬죠? 아무리 높아도 21선 아래.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면 훨씬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잡으신 가격대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가격이 뭐 지금보다 뭐 더 높든 낮든 이걸 떠나서 싸게 잡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현물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이게 진리잖아요. 파생해야 뭐까지 거 매도도 먼저 하고 뭐 매수도 먼저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결국 현물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거라서 이 차트 이론 계속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계속 보셨다면은 적어도 1번에서는 절대 안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동그라미.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 자꾸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아니죠. 분명히 여기서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방송을 보셨던 분 같지는 않고 갑자기 이제 새롭게 보신 분 같은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보다 그리고 매도가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본전, 하락 시에는 본전이고 상승 시에는 10% 수익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 문자는요. 끝자리 898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윌비스를 매수가 1,91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윌비스는요, 종가 1.30% 빠지면서 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 좀 넘게 빠졌는데요. 거의 또 매수가 근처인 시청자 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손절 5%와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는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거의 뭐 그 중기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벌써 한 7개월째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고점 찍은 시기를 한번 보세요. 역대 최고점이 어디였었냐?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터졌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테마주나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뉴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요, 좀 시기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테마주도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개별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철저하게 뉴스로 움직이는 테마주가 있고요. 뉴스보다는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으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테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개별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속성을 얘기할게요. 큰 시세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2년 안에는 다시 가기가 어려워요. 2년 안에. 자, 그럼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12년에 고점 찍고 왼쪽 동그라미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계속 내려왔죠. 이게 얼추 한 1년 반 되거든요. 큰 시세 나오기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여기서 또 오른쪽 동그라미 보세요. 이게 겨우 한 1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뭔가 획기적인 어떤 호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큰 시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세력주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물론 그 개별주가 다 작전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수세가 좀 뭔가 약간 좀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또 매도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1년은 걸려요. 개인들이야 오늘 샀다 오늘 팔면 되지만 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힘을 움직여서 올라갈 때는 이게 1년은 걸립니다.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그 중요한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엄청나게 시세가 났던 종목은 2년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유보시키자. 물론 아주 초강력한 어떤 테마주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봐도 어때요? 일단 한번 조정받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잖아요. 굉장히 힘겹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갔던 건 뭐냐면 바로 대선 때문에 간 거거든요.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당분간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유의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던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주가가 이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아마도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윌비스 대응 전략자 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에 대한 의견이고요. 일단 단기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일단 1년 정도를 좀 두고 보신 이후에 접근하시라라는 그런 팁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4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진칼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2,70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진칼은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24,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를 또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뭐 목표가 설정하기 좀 애매하고요. 현재가 전후에서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하고 또 관련돼 있고 또 이제 최대 주주고 그러는데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올라간 이유는 그거예요. 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데 좀 황당하죠. 어쨌든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 전후에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 좀 변동성을 좀 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16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서울반도체를 매수가 34,000원에 비중은 40%. 매도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서울 반도체는요, 1.04% 빠진 19,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상당히 지금 현재 손실을 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업종별로도 많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원하시는 중장기 홀딩을 지속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차피 이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홀딩할 겁니다. 주식투자 기초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설명드렸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2014년에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63%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가 거의 뭐 본전까지 왔어요. 본전은 아니지만 뭐 거의 한 마이너스 2%까지 왔어요. 현재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재 여기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44%예요. 무슨 얘기냐?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여기서 일단 손절을 끊어야 돼요. 손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끊고 뭐 이쯤이 됐든 아니면 차라리 이쯤이 됐든 그때 재면서 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시간대로 낭비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40% 이상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결정적으로 거의 본전 근처에 왔으면 좀 최소 절반은 던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식자 기초부터 확실히 닫고 이 방송 항상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꽤 손실폭이 큰 상황입니다. 업종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지속하신 이후에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좀 문의 주시고 꾸준하게 정석 투자 함께 하시면서 기초교육도 탄탄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41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JST나를 매수가 11,300원에 비중 6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JST나는요. 약보한 마감이고요. 9,4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JST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1,3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고점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무리하셨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거죠. 무조건 비합리적인 매수라는 얘기예요. 왜? 너무 심하게 추격했죠. 뭐 제가 또 얘기할게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해야죠. 왜? 상승세 종목이잖아요. 아무리 높아도 21선이에요. 그러니까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자료로 만들어서 그냥 뿌려주려고 그래요. 시청자들한테. 왜냐하면 이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도 물론 계속 들었겠지만 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서울경제TV 시청자를 위해서 그냥 한번 그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다 그냥 만들어서 그냥 뿌려주려고 그래요. 기초적인 거 몇 가지만. 이것만 지켜도 저런 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오박스 3개 있었잖아요. 물론 120선까지 빠지면 좋은데 때로는 뭐 위에 잡을 수 있는데 적어도 동그라미 구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볼 때 저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심리가 뻔해요. 제가 볼 때 초보자라기보다는 좀 조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손실이 크신 분들. 탄력이 강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하루만 제발 더 가라. 이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또 실제로 60% 비중이라고 하니까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만회하겠다고 하는 그 조급증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가 주식차 오래 했잖아요. 30년 차니까. 전 진짜 30년 차입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봤는데요.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해서 2, 3년 동안 잘못하면요.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해서 2, 3년 동안 실패하거나 돈 계속 갖다 부으면서 날리잖아요. 못 찾아요. 처음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인생살이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무슨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6개월 하든 1년 하든 하시고 조금씩 매수하시고 2년까지는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가 준비도 없이 뛰어들어서 2, 3년 동안 약간 제의 보다가 막 속된 말로 다 털려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붓고요. 그러고 나서 못 찾아요.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분 손실이 많이 보신 분이에요. 60%를 저기서 잡았다. 이거 조급한 거거든요. 왜 조급하겠어요? 이분도 판단력 있는 분인데 저게 과도한 추격 매수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들어간 거예요. 왜? 제발 하루만 더 가라 이러잖아요. 저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계속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좋은 교육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ST나 뭐 남북 경협 관련 종목으로도 최근에 급등이 이어갔었는데요. 일단 손절을 마이너스 10% 또는 더욱더 하락 시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상담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들 중 2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984님입니다. 윌비스 문의 주신 시청자분이시고요. 끝자리 0023님이 또 뽑히셨네요. 네이버 문의 주신 시청자분까지 2분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상담을 함께 해주시면서 항상 이 교육에 대한 부분 강조하시잖아요. 대표님, 오늘 2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5번이고 10번이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실제로 그 교육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는 얘기합니다. 처음에 교육 받을 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 교육을 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해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군대 가시잖아요. 기초 군사훈련 받잖아요. 6주 코스로. 요즘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6주였거든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받고 무슨 자대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받고 갑자기 사복 입고 있던 사람이 군복 바꿔 입혀갖고 자대로 보내면 됩니까? 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고, 시중에는 제가 하는 이 9시 방송 교육 내용 또 여러 가지 그 전에 했던 아카데미 이런 거 또 베껴가지고 또 고가 유료 교육 한다는 데 많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 방송 보시면 돈 안 들어가고 진짜로 오리지널로 제가 노하우를 다 전달해 드리니까 이 방송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거나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당첨되신 2분께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이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 2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다양한 상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표님과 함께 특집으로 이어갔는데요. 오늘 특집까지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하고 알찬 내용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대표님의 시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